우려했던 러시아 소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할 경우 남부 진격로로 예상되던 곳이 범람으로 막힌 것도 러시아 책임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를 찾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실상 확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청주 도심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향후 절차와 과제 알아봤습니다. 골프장 개발 예정지 인근에 천연 기념물이 발견돼 개발 반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찬성 입장인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도 불거졌습니다. 충북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사고 15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이후 사건들은 1년이 지나도록 수사 단계라 하세월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를 방문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하철을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민의 승리라고 반겼습니다. 이 소식 먼저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습니다. 평택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길을 하나 더 놓는 이 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행사장은 KTX 오송역이 아닌 청주 도심에 있는 문화제조창.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의 염원인 청주 도심 통과 열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송역에서 청주 도심, 청주공항을 잇는 지하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가시화된 건 지난 2021년.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해 대전과 세종, 오송과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청주도심을 연결해 기역자로 꺾어지는 노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가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2배 늘어나는데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발표를 미뤄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통령이 직접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이것이 도심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청주 도심에서 서울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모두 도심 통과를 환영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의 지하철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경사이자 축복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 통과는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다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했던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와 K바이오스케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충북을 국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대통령의 청주도심 통과 언급은 반갑지만 남은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과연 충북의 요구한 대로 노선이 결정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향후 절차와 과제,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확정된 건 국토교통부가 청주 도심 노선을 원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예타를 통과해야 사업이 확정되는데 아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예타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문턱을 갓 넘은 단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석 달, 실제 조사에는 최대 1년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타 통과 여부는 그때 결정되는데 충북에선 예타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타 면제 같은 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단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하고 착공해서 국토부의 예타 신청 노선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긴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역사를 만들 건지 지하 구간은 얼마나 포함했는지 안개 속입니다. 역 하나에 지상은 약 300억 원, 지하는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서 사업비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전 구간 지하 노선에 대학 3곳과 버스 터미널, 성안길 주변 등 8개 역사를 요구한 만큼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기존 시내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연계 환승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지점이 가장 필요한 그 역사 위치가 되겠죠. 그래야만 광역철도랑 시내버스랑 환승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철도 부설 효과가. 국토부는 또 지하철보다 2배 빠른 GTX급 열차를 투입해 세종 서울 무환승 노선을 만드는 게 목표라 별도 운행할 청주 구간에 열차를 얼마나 배치할 계획인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이 총 건설비의 30%인 1조 2,600억 원과 향후 운영비까지 전액 분담해야 하는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 충북 구간에서만 연간 200억 원대의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운영비 국비 지원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먼저 광역철도 예타를 신청한 부울경 등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 메가시티 대도시권 위주로 이제 좀 경쟁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운영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중부 고속도로 확장 사례처럼 과거 대통령 약속을 받고도 예타 통과를 못해 표류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를 위한 도전이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수원과 인천발 KTX 개통으로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평택과 오송 구간에 상하행 철로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청주에서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평택에서 오송까지 46.95km 구간 이복선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구간은 전체 약 11%인 5km 정도며 일부 구간은 지하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평택 오송 이복선이 완공되면 경부 고속선의 하루 최대 열차 이용 횟수가 현재 190회에서 380회로 늘어나 오송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청주 무심동로와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을 잇는 도로가 신설됩니다. 청주시는 2029년까지 1,055억 원을 들여 사천동 송천교에서 오창 나들목까지 5.02km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도로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출퇴근 시간 만성 지정체가 빚어지는 성모병원에서 오창 구간의 차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옥천의 한 골프장 개발 예정 부지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반대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옥천의 한 마을에서 찍힌 멸종위기 2급 수리부엉이 사진입니다. 거의 다 큰 새끼들로 어미 등을 합하면 최소 4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긴 먹이와 배설물이 특정 권역에 집중돼 이곳에 털을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텃새인 수리부엉이는 한 구역에서 휴식과 번식 활동을 하는데 반경은 통상 2에서 3km 정도입니다. 가까이 먹이가 많으면은 멀지 않지만은 먹이가 멀리 있으면 멀리까지 가서 가까이는 1, 2km, 멀리는 한 3, 4km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1km 남짓한 거리에 면적 119만 3천 제곱미터, 27홀짜리 대규모 골프장이 개발됩니다. 수리부엉이가 발견된 지점과 골프장 예정 부지는 야트막한 산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개발 주체는 옥천군의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상태. 옥천군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할 경우 본격 개발이 추진됩니다.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예의가 이게 무슨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없는 거죠. 이를 두고 군청 앞에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충청 지역 환경단체가 일부 주민과 함께 반대 기자회견에 나서자 찬성하는 주민단체가 맞불을 놓은 겁니다. 주민들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들은 서식지 파괴는 물론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면 비도 오면은 토사도 흘러내릴 테고 바로 밑에가 동네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나. 개발을 지지하는 찬성 측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도로 관계도 좀 넓혀져 가지고 좀 낫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미 한마을 공동체 안에서 찬반 양론으로 갈려 분열되는 가운데 옥천군은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나가는데요. 충북에서는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최근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처벌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계 설비 아래 한 노동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도 소용없었습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설비를 고치던 7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호수 등 안전조치 없이 기계 인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수가 500명이 넘어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입니다.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고 무슨 탈삭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조립하러 내려가셨는데 순간적으로 기계에 검찰은 숨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등은 물론 이 업무를 시킨 원청 대표를 최근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사고가 발생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 사고는 모두 8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4건은 1년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검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선례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건보다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하다며 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입법 효과가 약해지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경고 효과라고 하는 게 훨씬 약해지죠. 기업들이 그걸 의식해가지고 뭐 더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전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340여 건. 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19건으로 10%도 안 됩니다. 처벌된 2건도 집행유예거나 실형 중 법정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달 4년여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20일째 추가 발생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청주와 증평 지역 방역대 내 농가 373호에 대한 4차 검사에서도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을 끝으로 추가 발생이 없는 증평 방역대박 소농가에 대한 도축장 이용 제한을 오늘부터 해제하고 청주는 오는 9일부터 해제할 예정입니다. 청주와 증평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우제류 이동 제한은 내일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해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 중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일부 지역의 지역화폐 서비스가 12일 오전 9시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대상 지역은 제천과 보은,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 등 모두 7개 시군으로 운영 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개편에 따라 15일 오전 9시까지 지류상품권 판매와 환전, 카드형 상품권의 결제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 환전은 8일까지, 지류형 상품권 구매는 9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대행사가 다른 청주와 충주, 옥천, 음성 등 4개 시군의 지역화폐는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